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무려 13년 8개월 만의 일인데요. 네, 관련 내용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승소 판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습니다. 특히 유일한 생존자이신 이춘식 할아버지의 눈물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위원장님도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판결이 조금 빨리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한편은 이 소송은 이 상식의 승리인 것이거든요.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노동을 시키고 그랬으면은 그에 대해 가지고 임금을 주고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이 승리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저희들이 2010년도 12월 달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리적으로 연구를 해서 공동 성명을 냈는데 그 성명 그대로가 우리 대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양국 법률가들의 승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송 무려 13년 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최종 판결이 늦어진 게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제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요. 지금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자국의 사법부를 경시해서 판단을 존중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일본의 그 사법 경시를 동조하고 외교부가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은 이 문제는 진작 해결이 되었을 텐데 우리 외교부가 가급적이면 일본과의 그 외교 관계를 갖다가 이게 좀 그 마찰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일본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이 이렇게 늦게 지금 늘어졌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사법 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배상을 받기까지 앞으로 또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론을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또 일본 기업이라는 것이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일본제철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과거 일본에서 우리 피해자들하고 재판을 할 때도 화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그 회사이고 아울러 신일본제철은 또 많은 양심적인 주주들이 많이 있어서 과거 2012년도 때에도 한국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그런 의사도 많이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사가 제대로 일본 사회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러면 네. 일단은 일본의 외무성이 주장하고 있는 65조 한일협정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되는 거니까 일본 정부가 감추고 있는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시켜서 일본 국민들에게 이게 정당한 이 진리가 뭔지에 대해 가지고 알리는 그 일부터 먼저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65년 당시에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 신일본제철의 죽음에 있는 신일본제철의 주주들이 이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우리 그 과거에 한번 이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그 의사가 확실하게 맞았구나 해서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 만일 계속해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만일 보인다면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이 신일본 제철에 있는 분들이 과거에도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또 화해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도 해결했는데 한국에서 이 자발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장애물이 되는 것은 일본 외무성입니다. 지금 일본 외무성이 이게 지금 이 징용공과 관련돼서는 끌고 갈 때는 자기들은 아무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서 개별 기업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지금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행을 하려고 하니까 일본 외무성이 나서서 이 판결을 따르지 말아라고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무성이 부당한 개입을 하지 않도록 우리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막아내야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일협정 문서를 일본 측이 숨기고 있는 부분을 공개를 해가지고 그
건전한 여론 조성하는데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외무성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에 일본 정부가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건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정부는 그 외교적 퍼포먼스에 속으면 안 되고요.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 관할권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은 너희들은 자기 나라 최고재판소 판결도 따르지 않으면서 무슨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느냐? 그건 모순이 아니냐? 우선 자국의 최고재판소 판결 취지부터 따르라. 법대로 하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